네, 안녕하십니까. 참화제과 대표원장 박인수 혈관외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발등의 혈관 경화요법, 주사치료,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지정맥류를 치료할 때 보통 심하게 울퉁불퉁한 전형적인 하지정맥류인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작은 혈관들, 눈에 보이는 빨간 혈관, 파란 혈관, 모세혈관이나 망상정맥 같은 작은 혈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수술까지 하지 않아도 주사치료로 치료를 해서도 충분히 없앨 수가 있고요. 또는 수술을 하고 나서라도 작은 혈관이 남아있는 경우에 마찬가지로 주사치료, 혈관 경화요법을 통해서 잔류정맥류나 작은 혈관들은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런 작은 혈관들, 모세혈관 확장증이나 망상정맥류 같은 경우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특정 부위의 증상, 통증이나 저림이나 애리다, 시리다, 따갑다 등등의 좀 복잡하고 비특이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국소적으로 정맥류가 있는 경우에 혈관 경화요법을 치료하고 나서 그런 비특이적인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도 외래에서 종종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혈관 경화요법은 비교적 간단하게 국소적인 범위의 혈관을 치료할 수가 있는데, 혈관 경화요법을 모든 곳에 다 주사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발등 같은 경우나 발 주변, 즉 발목, 복사뼈 이하 부위에 있는 정맥을 혈관 경화요법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추천되는 방법은 아니고요. 심지어는 금지가 되는,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 치료이기도 합니다. 왜 발등이나 발목 이하에는 경화요법을 하면 안 되냐? 심부정맥이 너무 가깝게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종아리나 허벅지 쪽에 혈관 경화요법을 할 때는 경화제가 들어가서 해당 부위의 혈관을 치료하고 심부정맥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분해가 돼서 희석이 되고 약효를 상실을 하게 되는데, 발목이나 발등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심부정맥과의 어떤 구분이 뚜렷하게 나눠져 있지 않는 회복적 특성 때문에 바로 심부정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즉 미처 경화제가 희석이 되거나 분해가 되기 이전에 바로 다이렉트로 심부정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발목이나 발등 쪽에 너무 과한 양의 혈관 경화요법을 치료하게 되면 심부정맥 혈전증의 리스크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발목 복사뼈나 발등이나 발 주변의 혈관 경화요법은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혈관외과 의사들 사이에서 국룰이고요. 물론 국소적으로 아주 적은 용량을 한정적으로 치료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부톡되고 많은 다량의 양을 발등이나 발목 쪽에 혈관 경화요법을 할 경우에는 심부정맥 혈전증 등의 리스크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서 유의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가끔 외래에서 보면 발이 시리다거나 발바닥이 불편하거나 발가락 쪽에 불편한 증상을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발등 혈관에 역류가 있으니 발 쪽에 혈관 경화요법을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듣고선 확인차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 쪽에는 혈관 경화요법을 하는 것이 상당히 조금 조심스럽고요. 발등이나 발목 쪽에 있는 미세한 혈관에 역류가 있다고 해도 그런 작은 혈관들의 역류가 어떤 발이나 발바닥 쪽에 어떤 증상을 유발한다는 명백한 의학적인 인과관계는 사실상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발목이나 발등, 발 쪽의 혈관 경화요법을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없을 뿐더러 설령 근거가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심부정맥 혈전증 같은 또 다른 위험성을 유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발목이나 발등 쪽의 혈관 경화요법은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